경험상 3가지 유형의 KR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종류의 KR이 있기 때문에 OKR을 세울 때 각각의 KR이 어떤 의미에서의 KR인지 명확하게 소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분들에게 조언 드리고 싶은 건 OKR이 도전을 중요시하는 건 좋은데 오히려 OKR 도입 초창기에는 좀 쉬워 보이는 90% 100%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 수준의 목표를 잡아보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잡아도 어차피 스타트업은 하루 앞도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분기가 지나 보면 50% 넘기기도 버거우실 겁니다. OKR을 도입하려고 알아보신 분들은 KR을 도전적으로 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대체 얼마나 도전적인 수치를 세워야 할까요? 보통 잘하면 7-80% 달성할 수 있는 난이도로 세우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막상 OKR을 만들다 보면 회사의 모든 OKR을 그렇게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건 꼭 100% 해줘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처음 해보는 거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감을 잡기 어려운 KR도 있습니다. 저희가 OKR을 쓰다 보니까 난이도 또는 예상되는 달성률에 따라서 경험상 3가지 유형의 KR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도전 KR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떠올리시는 KR, 하던 대로 하면 아마 70% 정도 달성될 거고 100% 한다면 엄청 잘한 수준인 KR입니다. OKR에 대한 대부분의 책이나 자료들이 말하는 건 바로 이 KR이에요. 이게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70%를 목표로 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100%를 목표로 뛰는 건 맞는데 70% 정도 나왔다고 해서 이걸 못한 거라고 볼 수는 없다. 100%면 정말 익셉셔널한, 특출나게 잘한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필수 KR이 있습니다. 이건 조직의 건전성을 위해 꼭 달성해야 하는 목표입니다. 예를 들면 조직의 현금 흐름에 대한 지표가 있을 수 있죠. 회사가 망하지 않으려면 이건 꼭 해줘야 된다 하는 지표가 필수 KR입니다. 그런데 필수 KR에 대해선 사람들의 의견이 좀 갈립니다. 어떤 자료나 강사님들은 필수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숫자들은 OKR에서 다 빼라, OKR은 루틴하게 하던 일이 아니라 새롭게 도전하는 것만 적는 거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솔직히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다 빼게 되면 조직의 어떤 분들은 도전이나 혁신 KR을 억지로 잡아도 자기 업무의 아주 일부분만 거기 포함되고 실제 대부분의 시간을 쓰는 업무가 OKR에 표현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은 OKR에 흥미를 잃게 되죠. 저도 OKR을 써본 초창기에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영업을 맡고 있었는데 영업에 대한 지표를 OKR에서 빼봤어요. 이건 새로운 도전이 아니니까. 그랬더니 그 분기는 제가 OKR을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필수 KR을 빼버리면 재무나 법무, 인사행정 같은 스텝 부서들은 KR로 잡을 게 너무 없게 됩니다. 물론 OKR을 무조건 전사가 다 해야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처음엔 신사업 부서라든지 새롭게 도전하는 혁신이 중요한 부서들부터 파일럿으로 시작하면서 점점 확대해 나가는 게 좋기는 해요. 하지만 그게 처음부터 스텝 부서들을 배제하고 도입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OKR을 이미 여러 분기 동안 운영을 했는데 여전히 KR의 절반 이상이 필수 KR이다. 그럼 한번 우리가 OKR의 원래 취지를 잘 살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겠죠. 마지막으로 혁신 KR이 있습니다. 이건 도전 KR하고도 달라요. 완전히 새로 시도해보는 오브젝티브, 정말 혁신해보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던 대로 하면 얼마가 나올지 예측 자체가 안 돼요. 안 해봤으니까. 이런 오브젝티브에 대한 KR은 예상과 조금만 빗나가도 70%가 아니라 10%, 20%밖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0이 아니면 다행이죠. 하지만 시도한 것 자체에 의미가 있는 오브젝티브고 실패해도 뭔가 배울 수 있는 KR입니다. 이렇게 여러 종류의 KR이 있기 때문에 OKR을 세울 때 각각의 KR이 어떤 의미에서의 KR인지 명확하게 소통하는 게 중요합니다. 팀 내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연관된 다른 팀들이 다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영업팀에서 KR을 매출 100억 원으로 잡았어요. 그걸 보고 생산팀에서 100억 원어치의 제품을 생산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영업팀의 100억 원이 사실 도전 KR이었다. 그래서 실제로는 70억 원만 팔았다 해봅시다.
영업팀이 OKR을 잘못 세운 건 아니에요. 도전 KR은 70%가 정상이고 엄청 잘하고 운까지 따라줘야 100% 나오는 거거든요. 문제는 KR을 잘못 세운 게 아니라 KR의 의미를 제대로 소통하지 않은 겁니다. 구글의 리워크 블로그에도 이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팀의 OKR에 디펜던시가 있고 저 팀이 스트레치 골을 쓰고 있다면 실제로는 저 팀이 70% 정도만 딜리버 할 거라 예상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 세 가지 유형의 KR 중에 실제로는 어떤 유형이 더 많을까요? 우선 초기 스타트업은 혁신 KR이 많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의외로 도전 KR이 얼마 없는 게 도전 KR도 어쨌든 뭔가 굴러가고 있는 기존 사업이 있으면서 거기에서 스트레치 골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100%는 몰라도 집중하면 7, 80%는 할 수 있고 적어도 50%는 할 수 있겠다.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게 도전 KR이에요. 그런데 스타트업은 한 달 뒤 숫자도 예측하기 어려운 혁신 KR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OKR은 도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7, 80%만 해도 잘한 거다. 여기까진 이해했는데 OKR을 실제로 돌려보니까 분기 말에 진척률이 30%도 안 나오는 거예요. 다들 감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희망찬 아니면 낙관적인 숫자를 목표로 잡아놓은 거죠. 이게 반복되면 우선 사람들의 사기가 점점 떨어집니다. 어차피 대부분 스타트업이 평가나 보상 제도가 없거든요. OKR로 평가받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회사의 OKR 달성률이 20%, 30% 자꾸 나오면 사람들이 성취감을 못 느끼고 실망하는 거죠. 미래의 불안감을 느끼고. 지금 저희가 겪었던 일 이야기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스타트업 분들에게 조언드리고 싶은 건 이건 개인적인 또 아주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OKR이 도전을 중요시하는 건 좋은데 오히려 OKR 도입 초창기에는 좀 쉬워 보이는 90%, 100%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 수준의 목표를 잡아보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잡아도 어차피 스타트업은 하루 앞도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분기가 지나보면 50% 넘기기도 버거우실 겁니다. 어느 정도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우리 실력이면 이만큼 할 수 있겠다 감이 생기시면 그때부터 조금씩 스트레치 골을 잡아보세요. 반대로 이미 돌아가고 있는 사업이 있는 중견기업들은 필수 KR이 많겠죠. 특히 이미 KPI로 성과 관리를 했었고 100% 가까이 달성률이 나오던 KPI를 OKR 양식에 맞춰서 옮겨 적어봤다. 그럼 거의 대부분이 필수 KR일 겁니다. 이걸 틀렸다고 하기는 그렇고 OKR을 도입하고 한두 분기 정도는 이렇게 해보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계속 KR이 다 필수 KR이다. 그럼 직원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예전하고 바뀐 게 없는데? 이름만 다르고 목표는 똑같네? OKR 개념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과도기적으로 기존에 있던 KPI 목표들을 KR에 옮겨 적어 볼 수는 있지만 이 상태가 계속되면 OKR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시긴 어려울 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오브젝티브가 생겼으니까 이걸로 사람들에게 일의 의미나 이유를 알려주고 또 한 방향으로 정렬시키는 측면은 있겠지만 스스로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게 한다는 OKR의 또 다른 의미는 제대로 살리기 어려우실 겁니다. 우선 KPI 자체가 대부분 90% 이상 달성할 수 있는 목표니까 충분히 도전적이지 않기도 하고요. 애초에 KPI를 탑다운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바텀업 측면, 스스로 고민해서 목표를 세우는 측면도 살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KR을 얼마나 도전적으로 세워야 하는가, 난이도에 따른 KR의 유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오늘 이야기한 건 어떤 자료나 근거를 가지고 만든 건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의견 아니면 저의 노하우입니다. KR을 얼마나 도전적으로 잡을 것이냐는 사실 그 회사의 경영 철학, 조직 문화하고 관련이 크겠죠. KR의 세 가지 유형과 제가 드렸던 팁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OKR 쓰면서 직접 겪었던 문제들, OKR에 대해 조언해줬던 회사들에서 봤던 문제들을 가지고 정리한 거예요. 뭐 다른 영상들도 마찬가지지만 OKR을 이미 몇 분기 돌려보고 분기 말에 KR의 진척률을 보면서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으셨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